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이른바 협박성 취재 의혹. 이 사건 수사해왔던 검찰이 공모했다는 혐의를 받아온 한동훈 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라고 처분했습니다. 검언 유착이냐 정언 유착이냐 숱한 공방과 논란을 낳았던 이번 사건은 결국 실체를 밝히지 못하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혜인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한 검사장이 그동안 왜 수사를 받아왔는지부터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한동훈 검사장은 취재원 강요 미수 혐의로 재판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공범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이 전 기자가 재작년 2월부터 3월 사이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 코리아 대표에게 여권 인사의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도록 공모했다는 혐의였습니다. 당시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게 한 검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제보하면 검찰에 선처를 구해주겠다고 했는데 한 검사장도 여기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MBC 보도로 알려진 뒤 시민단체가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라며 이 전 기자와 한 검사장을 고발했고 이 전 기자는 재작년 8월 재판에 넘겨졌지만 한 검사장은 2년 만인 어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 무혐의 처분된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네, 공모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건데 결국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는 수사 초기 압수수색을 통해 한 검사장의 아이폰 휴대전화를 확보했지만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잠금을 풀지 못했습니다. 포렌식을 하지 못하니 이 전 기자와 공모 증거를 찾지 못한 겁니다. 검찰은 지금 기술로는 한 검사장 협조 없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려는 시도가 더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숫자와 문자가 결합된 비밀번호를 해제하려면 설정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거의 무한대인데 지금 기술력으로는 언제 잠금을 풀 수 있을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재차 장기간에 걸쳐 무한정 해제를 시도하는 게 수사의 상당성 측면에서 적정한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반면에 이번 사건을 MBC에 알린 제보자는 재판에 넘겨졌다고요. 네, 검찰은 MBC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을 제보한 지모 씨를 어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였습니다. 검찰은 지 씨가 당시 채널A 기자들에게 윤 전 서장이 신라젠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이철 전 대표에게 100억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이 지 씨 제보자 지모 씨하고 이동재 전 기자, 한동훈 검사장 이게 어떤 관계였었던 것인지 좀 다시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전 기자나 한 검사장 측은 사건 초기부터 제보자 지 씨가 이번 사건을 기획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을 자처하며 여러 정치인 관련 의혹을 폭로할 것처럼 함정을 팠고 MBC를 동원해 몰래카메라로 취재했다며 의도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겁니다. 이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한 검사장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고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 지휘와 징계 청구까지 이어지면서 검언유착이 아니라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낸 정언유착 사건이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더구나 이동재 전 기자가 지난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이런 목소리는 더욱 커졌는데요. 다만 검찰은 제보자 지 씨나 MBC 관계자들이 허위 제보와 보도로 채널A 기자들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혐의나 각하 처분했습니다. 검언유착 의혹이나 정언유착 의혹 모두 검찰 수사로는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셈입니다. 네, 당사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무혐의 처분에 관해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지극히 늦게 나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금 집권 세력이 조국 수사 등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한 자신을 겁주기 위해 벌인 검언유착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적으로 실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없는 죄 만들어내기를 재발하지 않도록 막으려면 지금 여권 인사들의 허위 발언과 마구잡이 수사지휘권 남발 등에 관한 진실을 밝히고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 지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윤석열 취임 기념 기소냐며 법이 깡패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네,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논란도 많았고 우여곡절도 많았었는데 이 과정도 좀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어제 검찰도 밝혔듯 한 검사장 사건은 이미 재작년 7월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권고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은 한 검사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강행했고 당시 형사 1부장이던 정진웅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을 독직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후 수사팀이 수차례 무혐의 의견을 냈지만 지휘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말도 계속 나왔습니다. 최근에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사건을 포함해 추미애 전 장관 때 배제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복원시키려고 했다가 검찰총장을 통해 한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막으려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자 철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이번 사건 주임 검사가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한 검사장 무혐의 의견을 보고했다가 일주일만 기다리라고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례적으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해명도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담당 검사가 지난달 말에 지검장실에 온 건 사실이지만 다른 사건 보고만 했고 억측 보도가 나온 뒤 경위파악과 보고를 지시해 정식 보고는 지난 4일에 처음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수사 초기부터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잠금을 푸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정은 바뀐 게 없는데도 새 정부 출범 직전에서야 빈손으로 결론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시간만 끌다 결국 또 정치적인 이유로 처분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기술로 휴대전화를 못 푼다는데 어쩌겠느냐며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고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네, 어찌됐든 한동훈 검사장이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면서 새 정부에서 다시 요직을 맡을 것이라는 전망에 더 힘이 실리고 있다고요. 네, 이번 정부 들어 윤석열 당선인 밑에서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등 요직을 거친 한동훈 검사장은 채널A 사건을 기점으로 연달아 좌천됐습니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거쳐 지금은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비수사 보직에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은 국정농단 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던 한 검사장이 조국 수사를 계기로 좌천됐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한 검사장을 독립운동가에 비유하며 서울중앙지검장 임명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한 검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만큼 요직에 다시 중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